오늘 알려드릴 줄거리는 KBS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입니다. 여기 19세기 초 조선을 다스리고 있던 23대 국왕 순조가 있습니다. 아버지 정조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11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순조는 이후 3년간 수렴청정을 했던 영조의 비 대왕개비 정순왕후 김씨가 사망하자 정순왕후의 친정인 경주 김씨와 그 추종 세력인 벽파를 숙청하는 등 왕권 강화를 위해 여러 노력들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집권 11년 차에 홍경래가 이끄는 평안도 백성들이 민중봉기를 일으키자 이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주도권은 비변사를 장악하고 있던 시파와 외척인 안동 김씨들에게 넘어가게 됐고 순조 스스로는 정치의 회의를 느낀 듯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은 바로 이 홍경래의 난이 진압되고 10년 후의 시점을 배경으로 순조와 순조의 아들로 성군의 자질을 보였으나 22살의 나이에 안타깝게 요절한 효명세자, 그리고 순조의 장인이자 안동 김씨의 수장인 김조순을 모티브로 하여 창작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픽션 사극인데요. 창덕궁을 배경으로 효명세자 이영이 역적 홍경래의 숨겨진 혈육 홍라운과 비밀스러운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이 드라마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제1장 달빛 인연편에서 홍라운은 10년 전 광군에 쫓기다가 어머니와 헤어진 후 홍삼놈이란 가명으로 남장을 한 채 사당패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친자식같이 자신을 아껴두던 양아버지 꼭두새가 병을 앓기 시작하자 라온이는 가지고 있던 글재주로 연애소설을 쓰고 연애편지를 대필해주는 등의 일을 하며 꼭두새의 약값과 생활비 때문에 가져다 쓴 왈패들의 고리대금을 벌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온이는 이영의 여동생인 명운공주에게 보내는 연서를 대필하게 되고 이 때문에 자맥 나온 이영과 만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직후 밀린 이자 때문에 왈패들에게 납치를 당하게 된 라온이는 은자 열량에 내시를 만드는 내자원으로 팔려가게 되고 잊지도 않은 약물을 거세당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유의 재치로 도제장 엄공을 취하게 만들어 자신이 거세됐다고 속인 라온이는 어쩌다 보니 궁궐한 네바논에 들어가게 되어 내시 소환이 되기 위한 교육까지 받게 되는데요. 여자인 걸 들키기 전에 궁궐에서 도망가려던 라온이는 궁을 거니고 있던 이영과 다시 한번 원치 않는 만남을 갖게 됩니다. 제2장 너에게로 통하는 길편에서 이영이 세자인 줄 몰랐던 라온이는 이영의 방해로 결국 내관으로서의 모든 시험에서 통과하고 정식 내시가 되어 궁에 납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명운공주에게 연서 대필 사실을 들키게 된 라온이는 분노한 명운공주에게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이영은 안동 김씨의 수장인 김원의 딸이자 자신과는 5살밖에 차이나지 않는 중전 김씨의 회임 소식에 세자 자리를 뺏길까봐 긴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작 김원은 중전이 낳은 아이로 대권을 잇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하나뿐인 친손자 김윤성을 왕자에 앉히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이를 위해 김윤성을 청나라에 파견까지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귀국한 김윤성은 권력에 대한 욕심보다는 어릴 적 동무였던 세자 이영과의 우정을 회복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김윤성 앞에 라온이가 나타나면서 첫눈에 라온이가 여자임을 눈치챈 김윤성과 라온이 그리고 이영 사이의 묘한 삼각관계가 시작되게 됩니다. 제3장 후아유 너의 뒤에 내가 있다 편에서 이영의 재치로 명운공주에게 용서를 받은 라온이는 이영이 어머니처럼 따르는 수구이 박씨의 처소 지포콘에 배정되어 본격적인 내관 업무를 시작하면서 그 첫 임무로 수구이 박씨의 편지를 순조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라온이가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힘있는 신하들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순조가 일부러 무기력한 왕으로 살고 있음을 알게 된 이영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의 짐을 나눠지기 위해 아버지의 소원대로 대리청정을 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제4장 연극이 끝나고 난 뒤편은 이영과 순조가 기습적으로 신하들에게 세자의 대리청정을 공표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노련한 김원은 두 사람의 의도를 눈치채고 청나라의 승리를 반드시 먼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순조와 이영의 뜻을 꺾어버립니다. 이 때문에 순조의 사순진연을 축하하기 위해 입국하는 사신단의 마음을 김원과 이영 중 누가 먼저 얻어내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버리는데요. 이를 위해 이영은 스스로 사순진연 행사의 총감독이 되어 행사 준비를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한편 마침내 이영은 라온이에게 자신이 세자라는 사실을 밝히는데요. 이후 라온이를 자신의 정각인 동궁전에 배치시킨 이영은 한 번 본 춤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사당패를 따라다니며 터득한 라온이의 재능까지 도움받아 순조롭게 행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드디어 사순진연이 시작되고 이영은 모든 신하들과 사신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김원이 순조에게 충성 맹세를 하게끔 만드는데요. 이때 진연을 망치려는 중전 김씨의 계략으로 사라진 무용수를 대신해 라온이가 무용수로 변장해 공연을 무사히 끝내버리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라온이의 춤을 보고 사신단의 수장 목태감과 이영이 함께 반해버리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목태감은 재물에 욕심이 많은 흉포한 인물로서
사신단으로 조선에 와서 한몫 단단히 챙기기 위해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제5장 소원을 말해봐 편에서는 그런 목태감의 요구를 이영이 거부해버리면서 김원의 의도대로 사신단과 세자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긴장관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편 이영은 라온이를 자신도 모르게 이성으로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제6장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말하고 싶어질 때 편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라온이가 여자 무용수라는 걸 알게 된 동료 내관이 출세를 위해 라온이를 목태감에게 끌고 가 수청을 대게 만들었고, 이 위기 상황에서 세자가 직접 칼을 차고 태평관에 들어와 목태감으로부터 라온이를 구출해가는 돌이킬 수 없는 외교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홍경래를 추종하는 백운의 일원이자 이영의 유일한 친구이기도 한 김병헌의 도움으로 목태감과 밀거래를 하려 했던 상인들의 명단을 확보한 이영은 이를 청나라 감찰부에 고발해 라온이를 끌고 귀국하던 목태감을 처벌받게 만드는데요. 그렇게 이영과 김병현 그리고 김유성의 노력으로 라온이는 무사히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구름이 그린 달빛은 2010년에 방영된 성균관 스캔들이 가지고 있던 이야기 구조를 각 캐릭터들의 설정만 뒤섞어 변주해놓은 검증받은 흥행 공식에만 기대 만든 진부한 아류작품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작품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보검과 김유정이라는 어리고 이쁜데 연기까지 기가 막힌 주연 배우들로 인해 게으른 기획과 유치한 대본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증명한 사랑스럽고 풋풋한 청춘사극 구름이 그린 달빛은 2016년 8월 2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18부작으로 KBS ETV에서 방영 중입니다.